놀랍게도 토트넘의 지난 아스널전 패배의 책임이 온통 손흥민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구단, 감독, 팬들까지 손흥민에 대한 비난에 가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단은 손흥민에 대한 1년 연장 옵션 발동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고,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의 세트피스 지적에 나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뼛속까지 인종차별주의자들인 영국인 팬들은 때를 만난 듯이 손흥민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는 19일 오전 4시 영국 코번트리에서 열리는 코번트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 손흥민을 출전시키면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대신에 오도베르를 왼쪽 윙어에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손흥민이 수고를 하고 고생했으니 쉬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국의 축구 매체와 팬클럽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비난을 계속 쏟아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이면서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손흥민은 특색 없는 에이스이다. 아스널전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2세의 손흥민은 지쳤다. 코번트리전에서는 푹 쉬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조롱하면서 오도베르의 선발 출전을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포스텍은 19세의 신성 윌손 오도베르가 이제 시즌 3번째 선발 출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19일 경기를 치르고 바로 이틀 후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9위를 달리고 있는 브렌트포드를 호스퍼 홈구장에서 반드시 대승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코번트리전에서 손흥민을 쉬게 하고 브렌트포드전을 준비하게 할 것이 확실해집니다. 솔랑케는 골맛을 보게 하고 경기 감각을 키우게 하기 위해 선발 출전 후 교체가 유력합니다. 문제는 토트넘의 많은 팬들이 오도베르가 코번트리전에서 맹활약하면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선발 출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은 오도베르와 베르발, 아치그레이에게 출전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도베르가 코번트리전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면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아스널전 패배로 손흥민을 향한 비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판이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9년 이상 헌신해온 주장 손흥민에 대한 예의라고는 개뿔도 없는 싸가지가 문제입니다. 프로 축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정답이지만 최근 토트넘의 클럽과 팬들의 반응과 태도는 정말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손흥민의 잘못은 영국인이 아니라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크게 공감이 됩니다. 오늘까지도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패배로 인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패배에 이어 2연패를 당하면서 1승 1무 2패로 리그 13위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3승 1무로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아스널은 중원의 핵심인 데클란 라이스와 마르틴 웨데고르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홈에서 아스널에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패배의 설상가상으로 손흥민의 인터뷰가 토트넘 팬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또다시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라며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정말 실망스럽다. 팬들도 매우 실망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틈만 나면 손흥민을 공격하려는 일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경기를 지배했지만이라는 표현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표현 하나로 지배를 했는데 왜 패배를 했느냐부터 결국 손흥민이 문제이다라는 막가파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는 지배했지만 안타깝게도 패배했다는 지적은 하나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아스널전에서 토트넘은 공 점유율 64대 36 슈팅 숫자 15대 7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도 이 점을 알기에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표현했는데 토트넘 팬들은 북런던 더비 패배의 분노를 손흥민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일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손흥민의 리더십까지 의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팬들의 거친 표현을 소개했는데 손흥민에게 부끄러운 주장, 지배가 이기는 게 아니다. 손흥민은 분명 우리가 가진 역대 최악의 주장일 거다라는 비난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비난을 받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전하면서 실제 손흥민의 경기력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에버턴전에 4대0으로 승리할 때 2골을 넣었지만 이는 손흥민이 최근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서 골을 넣은 3경기 중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2024년 4월 이후 13경기에서 4골을 넣었는데 지난 시즌 마지막 리그 9경기에서 2골만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는 페널티킥에서 나왔기 때문에 득점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세부 스탯에서 경기당 슈팅 횟수는 2.78에서 1.90, 유효 슈팅 횟수는 1.29에서 0.95, 평균 득점은 0.62에서 0.32, 평균 도움은 0.33에서 0.16, 박스한 터치 횟수는 7.01에서 6.50으로 모두 감소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게 된 계기를 지난해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통계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전후를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득점 중 아시안컵 이전 20경기에서 12골, 아시안컵을 다녀온 후에는 15경기에서 5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포스텍 감독은 코번트리와의 카라바오컵 리그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즌 우승을 자신했습니다. 아스널전 패배 직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항상 2년차에 우승한다라고 큰 소리쳤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포스텍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또 이 대답과 관련해서 진짜 우승을 자신하는가라는 조롱투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나보고 지금 거짓말을 하라는 말인가? 2년차에 우승을 항상 했다고 한 것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포스텍은 도대체 토트넘 팬들은 나에게 왜 화를 내고 비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포스텍이 기자회견에서 토트넘 팬들을 향해 도리어 큰 소리치고 짜증낼 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토트넘이 충분히 우승을 할 만하다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포스텍이 현재처럼 뻔한 전술로 상대팀에게 공략당한다면 우승은커녕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에서 매우 특별한 모습이 경기 중계에 잡히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헤딩 슛으로 득점을 한 후에 바로 아스널의 세트피스 코치인 니콜라스 오베르에게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도 득점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호베르 코치를 껴안았습니다. 아스널의 감독과 선수들은 모두 호베르 코치의 작전이 토트넘전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약점을 상대팀의 세트피스 전담 코치들이 모두 공략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약점은 손흥민의 지적과 포스텍 감독의 반박을 다시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이 또 세트피스가 문제였다. 우리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는데 정말 당황스럽다라고 지적했지만 포스텍이 바로 반박하면서 논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영국의 BBC가 지난 시즌이 시작된 이래 EPL에서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은 18개의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했고 토트넘보다 더 많은 세트피스 골을 허용한 팀은 노팅엄 포레스트 한 팀뿐이다. 토트넘은 코너킥을 막을 수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태도는 손흥민에 대한 예의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무례합니다. 갈수록 인간성이 안타깝습니다. 손흥민을 존중하던 무리뉴와 포체티노가 그립습니다.